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지난주 발표된 시중은행들의 대출 억제책의 여파가 이번 주 9월이 되자마자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한때 시중은행들의 대출 억제로 인해서 대출 수요가 보험사 같은 비은행 대출 기관으로 옮겨 붙었었는데 이번 주는 이 역시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시장에서는 2021년도 8월, 9월에 있었던 대출 중단 사태가 다시 벌어진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대출 억제책을 발표했는지, 또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신한은행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게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의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잔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제 신축주택 같은 경우 혹은 갭 투자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졌고요. 또 선순위 채권을 말소한다거나 감액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전세자금 대출이 취급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의 전세자금 대출, 2주택자가 주택 한 채 처분 조건부로 나는 이제 한 주택 처분하고 한 주택은 전세 들어가겠다. 그런 경우에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졌고요. 또 반공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MCI, MCG. 그래서 반공제를 면제받기 위한 보증 상품의 가입이 모든 주택 형태와 비주택 거주 형태에 대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정책들이 대출 총량을 줄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은행도 비슷합니다. 주담대 취급 제한사항으로 2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불가, 그리고 타행 상환 조건부의 대출을 모두 막아버렸죠. 그리고 여기다 한술 더 뜬 게 주담대 만기 장기 50년으로 설정 가능했었던 것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하다 보니까 DSR 기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DSR을 깐깐하게 맞추기 위해서 만기를 더 축소를 했고요. 또 신규 주택 구입 시에도 거치 기간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생활안정자금도 1억으로 제한을 시켰고요. 또 똑같이 MCI, MCG 같은 반공제 보증상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상을 뒀는데 채무자의 타행에 보유 중인 모든 대출 상환 조건부의 대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주 우리은행은 더 심합니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모두 중단이 됐고요. 또 다주택자가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1억 원 한도 제한됐고요. 또 소유권, 수도권에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면서 이제 소유자가 주담대를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 구입용으로 내게 되는 게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주일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분에 한해서는 신규 주택 구입용의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또 주담대 대출 기간 역시 30년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같은 소득 기준 대비해서도 총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늦게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주담대 여력이 남아있는 기관이라고 평가를 받죠. 기존에 상반기에 조금 덜 내줬었던 은행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도 신규 MCI, MCG 가입 중단시키면서 총량을 줄였고요. 또 대환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같은 추가적인 대출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는 억제책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신규 주택 구입용은 대출 취급을 안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갭 투자에 사용되는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두 개를 꼽았다는 건데 유주택자, 기존의 주택이 있는 사람이 신규 주택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갭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오르고 영끌이 또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원인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실수요로 분류되는 대출은 아직까지는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오늘 정책자금에는 무리 없이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편을 갈랐다고 봅니다. 갭 투자나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 그러니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전부 대출을 중단시키고 내 집 마련 목적의 1주택의 선한 수요자들에게만 이 대출을 허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더해서 이제 DSR 2단계까지 이번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총량을 줄이냐면 일단은 기존 똑같은 연봉 5천에 DSR 40% 그리고 40년 만기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부로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에 총량 받을 수 있는 게 3억 7,700이었다면 2천만 원 줄어든 3억 5,700으로 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혼합형으로 5년 이후 변동하는 형태의 혼합형 대출을 받았을 때도 3억 8,500에서 1,200만 원가량 줄어든 3억 7,300만 원의 총량이 주담대 총량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실행될 3단계까지 가버리면요. 여기서 또 2, 3천만 원가량 이 총량이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1단계 시행했었던 지금과 3단계 시행될 내년 하반기 비교를 해보면 총량이 거의 5천에서 6천가량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15%에서 20%가량의 총량을 다시 줄여버리는, 그래서 앞으로 내 집 마련의 급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0.28%, 또 0.75, 1.5%포인트까지 이 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가상금리를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까 같은 소득과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량이 줄어드는, 그게 바로 스트레스 DS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중단 사태가 이번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과 대출에 대한 총량까지 겹치다 보면 적어도 올 하반기 안에는 대출 중단 사태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이 시장을 휩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을 발표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을 해보면 일단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많이 줄어들었던 때가 있었고요. 최근 몇 달 동안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줄어들었냐면 대출 중단 사태가 있었던 21년도 3, 4분기부터 대출 총량 증감률이 이제 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은 어떻게 흘러갔냐면 큰 폭으로 하락해서 한 30%가량 조정되는 그런 장이 펼쳐졌었던 게 대출 중단 사태의 여파였습니다. 또 요 사이 기간, 최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요 사이 기간에 발생했었던 게 뭐냐면 거래 절벽 사태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6개월가량 거래 절벽이 되다 보니까 많은 대출을 껴서 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조금 급하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었던 시기였죠. 그 여파로 인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한 30%가량 하락한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정책 자금으로 시장 부양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를 하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열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실거주 수요가 다시 한번 주택 매수세로 옮겨 붙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과하다라는 평가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대출의 총량도 이 기울기가 급하게 늘어나는 게 여기 있는 증감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강남이라던가 초고가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고가 지역일수록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포나 성동구, 동작구 같은 중상급지 지역에도 이런 이제 신고가 거래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중저가 지역에도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가격을 밀어붙이는 이런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정한 게 금융 리스크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금융당국에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책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시중은행과 비은행까지도 대출 창구가 닫혀가고 있는 상태고, 이번 총량 규제 지난 21년도 있었던 대출 중단 사태보다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까지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현재 실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시중은행 총량 규제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거래 절벽 사태가 다시 벌어져도 하나도 안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 하락을 유도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출 억제책, 아직까지는 정책 자금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대출 중단과 더불어서 바뀌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정부가 일시적 시장 셧다운을 통해서 금리 인하기가 돌입했을 때 더욱더 번질 수 있는 영끌 투자를 미리 억제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금융시장의 방어력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하게 옮겨붙는 매수세를 지역별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시에 꺾고서 단기 하락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너무 이게 금융이 작으면 성장을 저해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커지게 되면 이 시장의 모든 리스크가 자산시장과 실물시장까지 옮겨붙을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인 의도도 다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승장 다주택 투기 수요와는 솔직한 얘기로 거리가 많이 멀다라고 저는 봐요. 오로지 내 집 마련을 위한 갈아타기와 실거주 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세 낀 갭 투자가 성행한 탓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전세자금 대출 왜 차단하냐면 비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시장에 대한 금융 리스크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허들을 많이 높여버리면서 또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니까 대출 중단 사태도 같이 넣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런 사태 지속되면 정부가 이제 원하는 단기 하락장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됐고 또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시장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튀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단기 하락이 있더라도요, 하락 후에 금융장을 다시 열 거예요.
그러면 열었을 때 시장 분위기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어버리면 그 다음 대책 어떻게 낼 겁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책 어떻게 뽑아내야 될지 굉장히 불분명해진다고 보고, 또 결국에는 장기적인 가격 정책은 신시장적인 장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신도시 정책이나 지금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쓰고는 있지만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융으로도 거래 정상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장에 오게 되면 정부에서 무슨 정책도 쓸 수밖에 없냐? 다주택자 시장 유도책 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당연히 이런 시장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대응해야겠죠. 하지만 정책 입안자분들은 보다 더 장기적인 목표에 맞는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런 대규모 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대응 전략 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저와 함께 상담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제가 상담과 강의를 통해서 마련을 해놨으니까 미리 예약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저와 현명한 대응 전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